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알아야 할 복지상식입니다. 물론 지역사회협의체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두루 알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과 동협의체위원을 위한 보수교육입니다. 제가 알기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분과위원과 동협의체위원을 위한 기초교육을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서 복지상식을 늘려서 사각지대 해소에 좀 더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많은 분들이 복지급여를 알려주고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려우면 정부가 혹은 공공기관이 알아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숙인과 같이 또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은 공공기관이 알아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보통의 복지급여,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많은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에게 줄지 말지를 결정해서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헌법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협위원을 포함해서 지사협위원의 가족, 또 이웃, 친구들도 혹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면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실시할 어떤 의무를 좀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상식을 알려주는 것도 국가가 보다 촘촘하게 복지급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사회복지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과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업무를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복지를 어떻게 민간협력을 잘할 것인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보건의료가 포함되고, 최근 들어서는 고용이나 주거, 문화, 환경과 같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서로 잘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복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와서 지역사회를 복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좀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려운 이웃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로 가보세요, 혹은 구청으로 연락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하시지 말고 이제는 핸드폰 꺼내 보세요, 119로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지역에 응급 환자가 생겼다든지 또 화재가 났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소방서가 5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방서에 뛰어가서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119를 눌러서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119로 전화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시군구청으로 찾아가려면 공무원이 주로 근무하는 시간대에 찾아가야 되고 또 주말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129는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전화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 때 두 가지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선건직에 자기 전화로 전화를 하면 나중에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 여러분에게 전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전화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를 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멘트를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 잘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바로 그 사람이 조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이 났습니다, 빨리 찾아와 주세요 라고 신고하듯이 129에 전화해서 어려움이 생겼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긴급복지는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48시간 안에 도와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도와주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2시간 안에 상황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나 구청에, 특히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만 하더라도 신청하고 받는데 보통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 따라서 긴급복지를 먼저 받고 필요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긴급복지를 받으려면 뭐 실업이라든지 무슨 뭐 질병이라든지 등등 위기 상황이 생겨야 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뭐 얼마 이하이고 하는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 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이 집은 빨리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1차분은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좀 잘 살펴서 혹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누가 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75%에서 이미 100% 이하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고 재산도 3억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바뀌고 또 이것도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계산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큰 부자이거나 정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일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선지원제도 후조사의 원칙입니다. 일단 지원해주고 자세히 조사해서 적정하면 계속 지원하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제도가 우선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연계시켜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달 생계비를 주는 생계지원, 또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의료지원, 그리고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지원, 그리고 학비를 지원해주는 교육지원이 있고 또 아이를 낳으면 해산비,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뭐 화재가 나서 오갈 데가 없다 그러면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체 주거시설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긴급복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실제로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입니다.
생계 지원은 대개 가구원 수를 보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병원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 입원비를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빚을 내서라도 입원비를 낸 다음에는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신청부터 해야 됩니다. 또한 본인이 내야 될 돈에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대개 20%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1,500만 원의 진료비를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슨 희귀 난치병의 경우에는 본인 진료비가 10%예요. 본인 부담이. 그러면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암이나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 입원비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6천만 원짜리 진료비도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